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이죠. 유추 해석 지금 우리 시험 볼 때마다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유추 해석에 대한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 이론인데 볼게요. 형벌법규, 형벌의 그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헌, 이건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그죠? 볼게요. 문헌의 의미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유추 해석을 하려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 맞죠?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을 해석을 할 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두 번째, 형벌 이 법률의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 피고인이란 거는 어,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 가면 먼저 범죄가 있으면 내사를 합니다. 형법 총론이지만 필요한 경우 형소법도 얘기합니다. 내사. 경찰관이 내사를 합니다. 이 내사, 이 사람이 범죄가 있나 없나 알아보는 걸 내사를 합니다. 내사. 내사할 때 이거를 용의자랍니다. 용의자. 근데 이 용의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범죄가 보여요.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 컴퓨터에 입력한 거를 입건이랍니다. 입건하는 순간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 피의자. 의심이 있다. 입건한다. 검찰과 경찰과 검찰은 이 피의자를 추가 조사한 다음에 뭘 하느냐? 기소하죠. 기소. 법원에 기소. 소를 기소. 제기한다. 넘겨준다. 이거는 법원이죠. 법원. 법원. 자, 그럼 피의자에 기소하면 검사는 기소할 때 이 기소장이 뭐냐면 흔히 기소장과 공소장은 같습니다. 검사가 A는 이러한 걸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쓰는 거죠. 이게 기소장, 공소장이랍니다. 공소,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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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한 종이, 소를 제기한 종이 공소장이랍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만 이 법원이 재판합니다. 이거를 고한다. 불고, 분리. 불고분리 원칙인데 고자질하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는다. 고자질한 것만 재판한다. 즉 검사가 공소장에 쓴 것만 법원이 재판한다. 그래서 피의자가 고, 피고가 돼요. 피고. 이해하시겠죠? 자, 확장 해석도 공소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가능하다. 손해볼 게 없다. 그 문장의
문장의 그 문리, 문장의 이치 넘어선 해석은, 그 문장의 뜻을 넘어선 해석은 그 결과가 현저히 형편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형편과 정의에 반한다면 당연히 유추해석은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다. 판례입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 법규의 구성 요건이란 거는 죄명이라고 하죠. 죄명. 뭐뭐 한 자는, 남의 집에 재산 훔친 자는 절도로 처벌한다. 죄명. 자, 형벌에 우리가 처벌하려면 구성 요건, 위책, 구위책, 위법성, 책임성이 되어야 범죄가 성립하죠. 위책. 자, 구성 요건과 가벌성, 벌할 수 있는 거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는데 나오네요. 구위책, 위법성, 위법해야 되고, 위법이란 거는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법에 위반했다. 잘못했다, 너가. 그래서 책임, 나쁜 놈. 책임져라. 나쁜 놈이니까 책임져. 책임성. 자, 그 위법성과 책임을 조각, 찢어버린다. 위법성, 책임을 찢어버린다. 그러면 처벌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되어야만 처벌하거든요. 그걸 찢어버려. 그러면 처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을 못 한다잖아요. 자, 소추 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 처벌을 찢어버린다. 처벌이 안 되겠죠. 처벌을 조각낸다. 찢어버린다. 처벌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조각사유인 처벌이 안 되니까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치 적용하게 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잖아요. 구성 요건이나 위법 책임을 조각 찢어버려야 되는데 또 면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찢어버려. 그러면 찢어버리면 면제된 거를 찢어버리면 처벌이 커지잖아요. 일정한 면제되는 거를 떼내버리면 뭐만 남죠? 처벌만 남죠. 처벌만 남으면 피고인한테는 100% 뭘만 된다? 처벌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면제나 조각사유를 함부로 떼내는 거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돼요.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함부로 이걸 조각을 내버리면 안 된다. 찢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만 남게 돼서 처벌만 받게 된다. 자, 제가 하는 말 다 이해됐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형벌 법률의 적용 대상이 행정의 법률, 행정도 법률이죠. 행정법, 행정법률,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자, 형벌법규 적용 대상이 행정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법에는 행정법규 행정법이잖아요. 행정, 형벌이 있고 행정, 질서벌이 있다겠죠. 질서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행정법은 행정형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규정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규 해석을 규정을 해석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형법이죠, 형법. 이 형법과 행정형법은 같은 겁니다. 자, 징계금, 부과한다. 돈을 낸다. 징계 대신에 돈을 부과한다. 돈을 내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징계 대신에 돈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 우리가 형법에는 벌금을 물려, 벌금. 그죠? 법정에 보면 벌금 있죠, 벌금. 이거는 형법이잖아요. 징역, 징역, 금고, 벌금. 다 이게 형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태료, 표현이죠. 범칙금, 부과금, 벌금 다르잖아요. 그죠? 벌금이 형법이지만, 벌금이 형법이지만, 이거는 질서벌입니다. 질서벌. 볼게요. 비록 제재의 성격을 갖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형벌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 한 내용인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질서벌이는 될 수 없다. 오직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는 뭐만 된다? 형법만 된다, 형법만.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뭐만 된다? 형법만 된다, 형법.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자, 식물, 동물과 식물을 포장하는 것. 즉, 볼까요? 판례에 많이 나온 건지 볼게요. 죄형적 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형벌 법규인 축산물 가공처리법.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보면 축산물, 우리가 키우는 축산물, 소, 양, 집에서 키운 것, 돼지, 잡아먹기 위해서 많이 키우는 것, 소, 양, 돼지, 닭이죠. 자, 이 닭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막 잡아서 먹으면 됩니까? 축산물은 일정한 국가에서 허락한 데서 잡아야 되고 가공해야 됩니다. 함부로 아무 데서나 막 소를 잡고 옛날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랬지만 지금은 법, 법대로 규정된 데 가서 잡아야 돼요. 소중에 소정의 수축 기르는 짐승 중에 하나인 양,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양과 염소가 같나요? 양과 염소가 같아요?
양과 염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양과 염소가 같다. 다르죠.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죠. 근데 양과 염소를 같이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죠? 법에 없다면 판례나 판례 관습법 조리에 따라 하면 되고, 근데 양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염소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양의 법조항을 갖다 쓴다.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엄연히 양과 염소는 다르다. 자, 죽어있는 소쩍새, 죽은 소쩍새. 살아있는 소쩍새를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죠. 근데 어디 가다 보니까 땅에서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자기가 갖다 박제를 썼어, 박제. 자, 법에는 살아있는 소쩍새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죽은 거는 볼게요. 죽은 소쩍새를 문화재 보호법 89조 1항 2호 위반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 한다. 즉 죽은 소쩍새와 산 소쩍새를 구별해라. 다음, 국내에서 태어난 소. 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한우를 많이 키우잖아요. 한우. 뭐 서울에서 키우는 한우, 횡성에서 키우는 한우, 안성에서 키우는 한우, 안동에서 키우는 한우, 제주도에서 키우는 한우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맛있는 고기 하면 횡성 한우, 그죠? 강원도 횡성, 강원도의 그 이슬과 깨끗한 풀을 먹고 자란 한우 다 다르죠. 이렇게 서울 강서구 태어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즉 서울에서 태어난 소를 키웁니다. 키우다가 한 3년 키워 3년 키우다가 이거를 잠시 강원도 횡성으로 가지고 와서 6개월간 6개월간 횡성에서 지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3년 동안 컸다면 다 컸죠. 이거를 횡성에서 한 6개월 키웠습니다. 자, 횡성에서 6개월 키운 다음에 잡았어.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소는 서울 한우입니까? 횡성 한우입니까? 서울 강서에서 지역 사육되다가 횡성으로 와서 도축된 경우 해당 소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 관하여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국산이냐 수입산이냐는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울에서 3년 살았던 소가 강원도 횡성에 6개월 지내면 어디 소냐
여기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죠. 특정 지역에서 6개월 동안 큰 소, 횡성에서 6개월 동안 지낸 소에 대하여 쇠고기에 횡성, 횡성군 원산지를 표기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소가 서울에서 길러졌다 하더라도 잡을 때 횡성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잡혀도 무슨 소다? 횡성 한우다. 왜? 원산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법은 법에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법이 없어. 즉 이게 수입산이냐 국산이냐는 있지만 국산 안에서 서울 강서에서 큰 소냐? 횡성에서 큰 소냐? 이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수삼. 국내 특정 지역에 양평에서 그 수삼을 키웠어요.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자, 우리가 삼 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유명한 지역의 삼으로 합시다. 유명한 지역의 삼과 양평에서 그냥 키운 삼, 이거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 절편의 제조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유명한 지역의 홍삼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앞서 배웠던 우리 횡성 한우와 똑같은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수입산이냐 이것만 있지 없단 말이에요. 먹는 거에 대해서. 곧바로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처벌이 안 된다. 이 법 구별은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것만 기재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없다. 5번 특정하게 도살 방법. 자, 우리가 소나 돼지를 잡을 때 망치로 잡는 거냐 칼로 잡느냐 전기로 잡느냐 이런 도살 방법이 관련 법령에 특정한 도살 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동물을 잡는 걸로 해라.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도살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특정한 도살 방법이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도살 방법, 대부분 그 전기로 많이 잡죠. 있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의 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도살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가 돼지를 잡을 때, 돼지,
이 돼지를 잡을 때요. 이 돼지를 귀입니다, 귀. 돼지를 잡을 때 망치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큰 망치를 가지고 돼지 머리를 때립니다. 꽝 때려요. 그래서 돼지를 잡았어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그죠? 너무 잔인해. 그래서 나온 게 전기입니다, 전기. 이 전기로 돼지의 혓바닥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잡아요, 지금은. 물론 어떤 게 더 잔인한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때려잡는 것보다 전기가 더 낫겠죠? 이렇게 해서 돼지를 잡습니다, 전기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를 잡아먹을 때 개 혓바닥에 대서 개를 잡아요. 자, 돼지를 잡을 때 전기로 돼지를 잡거나 닭을 잡을 때 전기로 잡는 건 좋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개를 잡을 때 전기를 써 잡는다.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개는 다르다. 지금 개는 친구죠, 친구. 지금 개를 음식으로 안 보죠. 친구로, 친구. 반려. 따라서 돼지나 닭을 잡을 때처럼 개를 전기로 잡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개는 친구이기 때문에 잡지 마라. 요즘에 이제 우리 지금 닭이 있잖아요, 닭. 닭튀김 많이 먹죠? 어, 또 전기로 잡는 게 잔인하다고 해서 하림, 우리 큰 회사 하림이잖아요, 하림. 하림은 아마 몇천 마리, 몇만 년 마리 잡을 겁니다. 하림은 가스로 이제 조용히 잡습니다. 하림은 가스로. 자, 정리하다 보면 지금 개는 친구이기 때문에 전기를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